인터넷의 차 알못들이 아무리 맨날 욕해대도 현 시점 차를 한 번이라도 직접 타본 사람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현 시점 최고의 우주명차는 여전히 타이칸입니다. All these kids just wanna be idols. All these kids just wanna be rival. I need something way more than viral. I need something way more than viral. Gotta be something way more than idol. I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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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ol. Be careful not to get too close. I might just go. 자, 안녕하세요, 모토라 임소입니다.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지금 현 시점 최고의 우주명차는 여전히 타이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여기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주명차라고 했지 우주명 자동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명 자동차라고 하면 당연히 테슬라가 뽑혀야겠지만, 그냥 우주명차니까 그냥 차,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 차 중에서는 여전히 저는 타이칸이 압도적인 성능과 퍼포먼스, 실용성, 승차감, 심지어는 가성비까지,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타이칸의 터보 모델의 신형에 제가 요즘에 그 한창 깊게 빠져있는 PAR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파주에 계시는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차량을 빌려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부가 함께 타시는 차량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게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 저기 형수님이세요. 근데 형수님 차를 이렇게 뺏어다가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차량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PAR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원래 알고 있는 스테빌라이저라는 물건이 아예 안 들어가고 에어스프링과 유압 댐퍼, 그리고 이 유압 댐퍼는 400V라는 엄청난 엄청난 전압으로 작동하는 모터로 이 유압을 밀어서 실시간으로 이 차량의 각 네 바퀴의 높낮이를 개별로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그런 지금 우주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서스펜션 시스템들 중에 가장 진보한 그런 서스펜션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AR이 들어간 시스템 중에서는 파나메라, 그리고 RS e-tron GT 퍼포먼스, 그리고 지금 이 타이칸 터보,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타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PAR 세팅의 느낌이 또 이 세 차량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무엇보다도 이 차가 우주명차다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끔씩 인터넷 잼민이들이나 그 유튜브에 어그로 끌기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야, 현대차 제로백 3초, 현대차는 8천만 원인데 제로백 3초인데, 야, 너는 여기 2억 얼마인데 얘도 제로백 3초야, 그러면 현대가 더 차를 잘 만드는 거지,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고성능 전기차를 얘기함에 있어서 좀 가장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차를 데일리로 소유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차가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오냐,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아무리 뭐 슈퍼카를 타고 뭐 리터당 연비가 2km가 나오고 3km가 나와도 주유소 가는 게 귀찮을 뿐이지,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수준의 그런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는 요소였어요, 연비가 안 좋다라는 거는. 자, 그런데 전기차에 와서는 연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아예 제 시간에 이동을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충전기들 꼬라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급속 충전만 막 믿고 다니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나마 충전기 회사들 중에 가장 퀄리티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 이핏조차도 뻑하면 뭐 충전 속도 80밖에 안 나와, 50밖에 안 나와. 얘는 충전 속도를 지금 이핏의 정상 컨디션만 나오면 290kW까지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그 충전 속도가 프리컨디셔닝이 없이도 그냥 막 갖다 꽂으면 막 나오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런 충전 인프라가 워낙에 퀄리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 차를 살 수는 없어요. 그거를 믿고 고성능 차를 사기는 좀 너무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고성능이더라도 뭐 제로백이 2초고 3초고 다 필요 없어. 아무리 고성능이어도 내가 이 차를 일상생활에 이 고성능을 즐길 수 있도록,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 고성능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반드시 나와줘야만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이 타이칸의 대단한 장점 하나가 이제 발휘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노멀, 뭐 레인지 모드에 놓을까요? 자, 레인지 모드에 놓고 재설정, 자 다음 이후를
재설정을 했고 지금 레인지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온도가 외기 온도가 2도거든요. 2도. 네, 2도인 상태에서 히터는 지금 21도 자동으로 틀어놓은 기준으로 한번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해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툭툭툭 끊어서 자, 툭툭툭 툭 투두둑뚝뚝뚝 투두두두두두두두둑. 자, 지금 판교에서 동탄까지 왔는데 17.5kWh per 100km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kWh당 연비가 5kg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터 계속 틀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오는 길에 내리막이 좀 많았으니까 다시 똑같은 길을 한번 되돌아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툭툭툭툭 끊어가지고 보시죠. 자,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자, 이제 아까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왔는데 거의 자 지금 연비 18kWh 17.9kWh per 100km. 예, 요게 지금 아마 연비가 한 5.5 정도 나온 걸 거예요. 킬로와트시당 5.5.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실제 전체 배터리 스펙 말고 유저블 배터리 사이즈, 2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사이즈 중에 위에 마진, 아래 마진 자르고 실제 0부터 100까지 쓰는 구간이 약 90kWh 정도 되거든요. 이 타이칸이. 그러면 90kWh 곱하기 5.5 하면은 지금 요 정도 날씨에 지금 거의 이제 영하의 날씨에 히터를 틀고, 물론 막 뜨겁게 틀진 않았어요. 전 뜨거운 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온기가 적당히 느껴질 정도 이 발로 지금 틀어놓은 상태고, 요 정도에서 연비 5.5 나오면은 미래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90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확히 딱 이 상대평가가 안 된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이오닉 5N 있죠. 아이오닉 5N이 방금 요 구간을 요런 날씨에 히터를 요 정도 틀고 달리면 3.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비 차이가 한 그냥 뭐 1-20%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 막 50% 60%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6N은 그나마 공력이 좋아져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 녀석들이 그냥 100km로 주행해서 판교부터 속초까지 왕복이 안 돼요. 400km 주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칸은 히터를 틀고도 된다. 이거는 아무리 고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이 고성능을 실제로 내가 데일리카로 쓸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레인지 모드에서도 갑자기 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이 차의 이 미친 듯한 이 움직임, 네, 요거를 만들어주는 이 PAR 서스펜션, 요 얘기를 좀 이제 드려봐야 되는데, 이 PAR 서스펜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그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우주명 자동차예요. 얘는. 네, 그래서 이 우주명 자동차와 이 우주명 차, 요 두 대를 똑같이 저희 그 집에 올라가는 길이 진짜 이 바닥이 정말 그지 같습니다. 바닥에 요철이 있어도 이 요철을 양쪽 바퀴가 동시에 넘으면 그나마 괜찮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엇박으로 비스듬하게 왼쪽 먼저 넘고 그 다음 오른쪽 넘고 이런 요철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집에 올라가면서. 자, 그런데 지금 그 길을 요 타이칸이랑 저희 집 그 모델 S 모델 S를 두 대를 나란히 붙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앞에 여기 크래시패드 위에다가 우유를 담은 투명 컵을 놓고 네, 촬영을 한 겁니다. 네, 똑같은 속도로 딱 둘이 붙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자, 요철 지납니다. 우유의 흔들림 어떤가요? 자, 한 번 더 다음 코너. 자, 떨리는 거 보이시죠? 자, 또 다음 코너. 네, 이게 전에 제가 그 레인지로버랑 그 우리 회사에 있는 G80 전기차랑 이게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이런 승차감을 럭셔리하게 세팅한 차들은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거를 찍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어디서 좌표가 찍혔는지 무슨 뭐 매국론이 어쩌니 뭐 주작이니 어쩌니 뭐 속도가 다르다 뭐가 어떻다 뭐 기둥이 몇 개가 지나갔는데 뭐 G80이 더 빠른 것 같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두 대를 딱 붙여가지고 주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스테빌라이저가 빠진 데서부터 나오는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네, 이 퍼포먼스라고 해서 꼭 스포츠 주행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럭셔리한 승차감으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 자, 방금 이제 컵 안에 우유가 얼마나 흔들리냐를 가지고 제가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저 구간은 사람 머리도 저 우유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실제로 승차감이 안 좋은 차량일수록 네, 저 길을 올라갈 때 정말
조심해서 올라가야만 하는데 이제 그런 길인데, 자, PAR이 들어간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데서부터 나오는 약간 마법과도 같은 그런 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칸 페이스리프트 전 제가 원래 타던 거 지금은 팔았습니다. 뒷자리랑 트렁크가 너무 좁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팔았어요. 아무튼 그 이전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CC라고 하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빌라이저를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풀어서 얘처럼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었는데, 얘는 이제 그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조차도 필요가 없는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스테빌라이저가 아예 빠져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속에서의 요철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도 사실 이런 땅도 왼쪽 오른쪽이 레벨이 계속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차이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머리는 사실 좌우로 왜 이렇게 길이 업앤다운이 좌우로 계속 있을 때마다 차도 계속 좌우로 기우뚱 하니까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차의 모션, 요잉, 피칭, 롤링, 그리고 각 바퀴의 속도, 그리고 각 서스펜션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0.0 몇 초 단위로 계속 센싱을 해서 실시간으로 서스펜션을 제어해서 차를 결국에는 수평을 유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 타이칸도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타이칸이 우주명차다 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는 이 차의 고성능적인 부분, 빠른 거, 이런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차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냐, 저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이 타이칸이 이 엄청난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에 깔고, 이걸 깔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승차감, 이런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차량을 이 데일리 슈퍼카로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쏠 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다닐 수 있으면서도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천천히 다닐 때는 또 S클래스급 그 이상의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게 이제 우주 명차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요즘 온라인에서는 특히나 전기차 세상이 오면서 특정 몇 개의 스펙, 제로백, 모터의 출력, 모터의 RPM, 이런 것들만 딱 갖다 대고, 실제로 이 차를 1억, 2억씩이나 주고 일상생활에서 타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망각한 상태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차를 추앙하기도 하고 어떤 차를 폄하하기도 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거고 창피한 거고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PAR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타보는 PAR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나메라 먼저 타보고 RS e-tron GT 퍼포먼스에 들어간 그 PAR 타보고 지금 타이칸 터보까지 이렇게 세 번째 타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건 셋 다 세팅이 다 달라요. 전에 RS e-tron GT 퍼포먼스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파나메라보다 모션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야, 나 PAR 있어?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도 되긴 하는데, 악셀을 딱 밟으면 얘가 이 뒤로 차가 쏠리는 이 피칭을 막아주기 위해서 앞으로 확 가속을 하면 엉덩이를 싹 들거든요.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에 노즈다운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 쏠리는 불쾌한 느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립도 더 잘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또 코를 싹 들어줍니다. 그런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션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약간 좀 오버한다 그래야 될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앞을 들고 옆을 들고, 그리고 또 코너 시에 이 왼쪽으로 딱 차가 쏠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딱 쏠리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확 들어주는, 또 오른쪽으로 쏠리면 오른쪽으로 또 확 들어주는, 이 모션들이 굉장히 좀 격하고 움직임들이 굉장히 컸는데, RS e-tron GT에 가서는 그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거든요. 정말 잘 느끼지 못하면 서스펜션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높이 조절을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제대로 못 느낄 정도였는데, 이 타이칸에 와서는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진짜로 처음에 타가지고 악셀을 몇 번 밟았는데 뭐지? 모드가 꺼져 있나? 해가지고 여기 모드 들어가가지고 여기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그 세팅하는 게 있어요. 뭐 승하차 보조 이거 할 거냐, 문 열면은 차 싹 들어주는 거 그거 할 거냐, 뭐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 꺼져 있는 줄 알고 봤어요. 다 켜져 있어. 그 정도로 얘는
뭔가 좌우로 격한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막 만든다거나 급가속, 급브레이크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엉덩이를 확 들거나 앞을 들거나 뭐 이 좌우의 롤에 따라서 이 양쪽 바퀴를 서로 이렇게 막 좀 들어준다거나 하는 모션들이 거의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수준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차선 변경을 좀 급하게 확 할 때도 와 진짜 어떻게 자동차라는 물건이 이렇게까지 날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딱 고선까지 파나메라는 여기서 확 들어갈 때 이 쏠리는 쪽으로 확 드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RS e-tron GT도 조금은 나요. 근데 얘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아무리 좀 이렇게 격한 움직임을 만들어도, 아무리 급가속을 해도 급감속을 해도 운전자가 눈치채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에 와서는 더더욱이나 오히려 이 주행 모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더욱이나 뭔가 유압 서스펜션이 지금 막 뭔가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대단한 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도 승차감은 여전히 좋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분명히 스티어링 휠의 이런 민첩함이 조금 더 굉장히 샤프해진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고, 서스펜션도 뭔가 일단 모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받쳐주는 그 다음 동작은 굉장히 좀 하드해지는 거는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 외에 이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런 고속 범프를 지난다? 그러면은 그냥 노멀 모드랑 승차감이 똑같이 좋아요, 그냥. 왜냐면 뭐 어차피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이 서스펜션이 실시간으로 이 길의 노면들을 읽어서 서스펜션의 이런 높낮이나 댐핑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잠깐 타다 보니까 1000km가 넘었네. 제가 1000km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와인딩은 와인딩대로 해보면은 거기서도 깜짝 놀랐지만, 고속도로를 막 또 쏘고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게, 고속도로 막 하다못해 우리 여기 지금 판교에서부터 광명 넘어가는 그 고속도로 이름 뭐지? 거기가 진짜 고속 점프대들이 있어요. 점프대들. 나는 길 좀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방향이 다 점프대가 있는데 그런 점프대를 딱 한 번 지나고 나면은 깜짝 놀래요. 진짜 그 점프대를 지날 때 차를 최소한으로 띄우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압을 빼가지고 싹 먹은 다음에 이제 살짝 차가 떴잖아요. 그럼 뜬 차를 또 빡 가라앉히지 않기 위해서 서스펜션 그때 압력을 쫙 길이를 이 스트로크를 쫙 늘려가지고 다리를 길게 뻗은 다음에 또 착지를 부드럽게 쫙 합니다. 흡사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그 WRC 차량들 보면 막 진짜 공중에 뜨잖아요, 차가. 또 공중에 뜬 다음에 그 차들 착지할 때 뭔가 좀 비현실적인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비현실적인데, 이 WRC 차들을 일반적으로 차가 이렇게 뜰 정도로 점프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려와서 땅땅땅땅땅 이런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걔는 점프 딱 하면은 촥 이렇게 그냥 가거든. 흡사 약간 그런 느낌까지도 들게 하는 이제 고속에서의 그런 고급스러움을 만들어 주면서도, 그러다가 가끔씩 스티어링 휠을 딱 인풋을 세게 넣어가지고 급차선 변경을 딱 하거나 뭔가 내가 제대로 쏴야지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또 이 차체의 움직임은 정말 이 완전히 내 손끝과 진짜 저 스티어링 렉앤 피니언이 완전히 딱 이 신호로 연결돼가지고 딱 그 바퀴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움직임을 보여주기까지 하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타보지만 이 신형에 와서도 또 더더욱이나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타이칸이니까 2단 미션 얘기 안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아까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거를 보고 저렇기 때문에 미션을 쓰는 거구나 라는 거는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실 텐데, 그래도 타이칸 같은 경우에 이 2단 미션의 각 단을 이 모드 따라 또 이 속도 영역대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단을 항상 몰고 있어요. 그래서 1단을 항상 몰고 있다가 딱 밟기 시작하면 이렇게 중간에 한번 변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노멀이죠, 노멀. 이렇게 노멀 모드에서는 평상시에 2단을 좀 더 많이 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세팅이 한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멀 모드나 레인지 모드에서는 연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는 지금이 2단이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밟으면
네, 지금 딱 출발할 때 살짝 딜레이가 걸렸는데 그때 이제 변속한 거예요. 기본은 2단으로 다니다가 출력이 갑자기 확 필요할 때 악셀레이터를 갑자기 확 깊게 인가하거나 그랬을 때 1단으로 이제 그때만 변속해가지고 잠깐의 또 이런 펀치력이나 더 높은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또 이제 빠진다는 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투스피드 트랜스미션을 적용하는 브랜드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죠. 뭐 로터스에도 한번 적용을 했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또 이제 뭐 CLA나 GLC, EV 이런 차량들에 전부 다 이제 이 뒤에 차축에 투스피드 트랜스미션이 탑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에 연료 효율과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 저속에서는 조금 더 빠른 가속력과 펀치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고속으로 올라가서는 연료 효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막 다단한 미션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8단, 10단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트랜스미션을 사용을 했는데 전기차에 와서는 물론 그만큼까지 세세하게 쪼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모터라는 것도 엄연히 그 레인지가 넓다 뿐이지 최적의 효율이 나오는 그 구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맞춰가면서 저속의 펀치감과 고속의 연료 효율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트랜스미션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다. 뭐 모터 기술이 갑자기 뭐 기존에는 없는 뭐 어마어마한 게 나오면은 뭐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그 무지성으로 현대차 좋은 거 알아요. 가성비도 좋고 다 너무너무 좋은데 비빌 걸 비교해야지. 자꾸 뭐 아이오닉 5엔 아이오닉 6N이 나왔으니까 타이칸은 뭐 포르쉐는 이제 뭐 망했다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건 창피한 거라고.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방구석에서 해. 방구석에서 그거 남들 다 보는 온라인에서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창피한 거라니까. 자, 뭐 그렇고요. 타이칸을 정말 충분히 잘 즐기고 느끼고 잘 타다가 팔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미련은 없다 하면서 이제 뭐 팔았는데 다시 사고 싶어지네요. 자, 혹시 뭐 또 야 너 내 차 좀 가져가서 리뷰해봐라. 저희 윤성루님 제 차 좀 리뷰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 뭐 빠방에 들어오셔서 글 써주셔도 되고 아래 나가는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차주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